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재시작될 것이다. 더불어서 지역은행 문제는 여전하고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갈등이 고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이 조금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미칠 주요 이슈와 지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미시간 소비자 기대 지수입니다. 시장이 이 지표 나오면서 조금 더 금요일에 하방 압력이 높아졌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11년에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채 한도 이슈 발생 자체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지수가 60.5에서 53.4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당장은 불투명한 미래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향성 없는 증시가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높게 나와버렸습니다. 3.2%가 나왔는데요. 긴축에 대한 부담감을 다시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인플레 하향 추세를 확인하기까지 긴축 스탠스를 유지한다. 이런 발언들이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성 없는 증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트가 아마도 이번 주에 가장 좀 핫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 미국의 CDS 프리미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bp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재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에너지 채굴 허가를 조금 다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팬데믹 때 자금을 회수하면서 좀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기대 요인인데 합의까지는 당연히 진통과 불안함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은요 6월 첫 2개주 정도가 어느 시점에는 좀 디폴트 즉 6월의 상반기 때 디폴트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재무부가 만약 6월 15일까지 버티면 또다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7월 말까지는 자금을 계속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합의까지는 진통과 불안함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 이후로 부채 한도는 78번 증액됐고 2001년 이후에만 20번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합의까지는 조금 고통스럽고 시장과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이 프리미엄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디폴트 즉 디폴트의 가능성을 좀 불안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 이 프리미엄이 내려오는 걸 확인해야 시장은 좀 반등에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2011년과 지금이 조금은 다른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OECD 경기 선행지수와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바닥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2011년과는 다른 경우, 즉 경기 국면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부채 한도 협상이 불안함이 있을 때 경기가 정점에 있었죠.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갈, 즉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폭이 더 컸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까지 온 이 상황이 어쩌면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하는 겁니다. 주식 대비 채권, 즉 채권 대비 주식 자산에 대한 보유 비중인데 잘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빨간 선으로 조금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지금은 채권 대비 주식의 자산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코로나 붕괴 내지는 2011년 저점까지도 내려온 상황인데 당시에는 채권 대비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경기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부채 한도 협상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부러졌었던 그런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물론 주가의 반응은 또 다른 변수이지만 경기 국면이나 채권 대비 주식 자산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다른 국면이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난주에 발표된 이 경기 선행지수가요. 한국이 드디어 바닥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그래도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OECD 경기 선행지수는 한국의 수출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지금 크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3개월째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추세를 타면요. 경기 선행지수가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과 관련된 불확실성, 변동성이 조금은 지나고 나면 한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이제는 채권보다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국면으로의 진입을 저희들은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좀 업턴에서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2011년과 비교해서 2011년 당시에 19%나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포감이 더 불안감을 자극시키겠지만 엄연히 다른 국면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 비중과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의 어떤 탄력을 둔화시키고는 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과 G7 정상회담 등 시장을 자극할 만한 외적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조금은 긴장감 높은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다만 긴 시각으로 보면 경기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하락 변동성이 발생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변동성은 아니고 버티거나 내지는 주식 비중을 높여나가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